시간의 재 속에 묻혀있던 폼페이는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들을 지금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거의 탐사되지 않았던 미스터리한 지역인 레지오 구의 역사 자체를 다시 쓰게 만들 정도의 충격적인 발견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공간은 두 사람이 머물렀던 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좁아 보이지만 당시에는 겨울용 식당으로 사용되던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보존된 프레스코화들은 고대 로마인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물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로마 문화에 대한 상식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발견들은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사라진 시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 같은 존재죠.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은 폼페이에서 새롭게 발견된 충격적인 유적과 함께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린 레지오구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폼페이의 시작. 폼페이는 기원전 6세기 무렵 오스키족이라 불리는 고대 이탈리아 민족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이들은 나폴리만 근처의 비옥한 캄파니아 평야에 정착했죠. 이후 폼페이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리스인과 에트루리아인들이 이 지역에 식민지와 무역망을 세우면서 도시 문화도 함께 발전해 나갔습니다. 전성기 당시 폼페이에는 약 2만 명이 살고 있었고, 도시 안에는 복잡한 도시 구조와 함께 신전, 극장, 목욕탕, 상점, 대저택, 공공건물들이 가득 들어서 있었습니다. 폼페이는 단순한 상업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활기찬 문화 중심지이기도 했죠. 거리와 주택 곳곳에는 아름다운 프레스코화와 정교한 모자이크, 웅장한 조각상,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일상이 담긴 낙서들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베수비오 산의 파괴적인 폭발.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까지도 폼페이는 평범한 여름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었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거리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의 인생이 곧 영원히 바뀌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근처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수세기 동안 잠잠했던 산이 엄청난 힘으로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짙은 연기와 화산재가 하늘 높이 치솟았고, 거대한 검은 구름이 산 위를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화산 구름 속에서 번개가 번쩍이기 시작했고, 뜨거운 암석과 용암 조각들이 하늘을 가르며 도시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공포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엄청난 고온의 화산재와 가스가 섞인 화쇄류가 시속 700km가 넘는 속도로 산 아래를 덮쳐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치명적인 화쇄류는 나무, 건물,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걸 순식간에 짓눌러 버렸습니다. 당시 폼페이 시민들이 느꼈을 공포를 상상해 보십시오. 베수비오 화산은 무려 이틀 동안 쉬지 않고 폭발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시를 탈출하려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물 안이나 지하 공간에 숨어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화산재는 계속 쌓여갔고, 결국 도시 전체는 4m에서 6m에 달하는 화산재와 암석 용암 아래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자연의 힘 앞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단 하루에서 이틀 만에 활기 넘치던 도시 폼페이는 유령 도시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끔찍한 화산 폭발은 폼페이를 파괴하는 동시에 보존해버렸습니다. 집, 물건, 심지어 사람들의 시신까지도 화산재 속에 그대로 묻힌 채 수세기 동안 남아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 당시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완벽한 로마 시대의 타임캡슐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화산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재앙이었지만 동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고고학적 유산도 남긴 셈입니다. 3. 폼페이 멸망 날짜의 반전. 오랫동안 역사학자들은 폼페이를 파괴한 베수비오 화산 폭발이 서기 79년 8월 24일에 일어났다고 믿어왔습니다. 이 날짜는 수세기 동안 역사 기록에 새겨져 있었고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졌죠. 그런데 최근 새로운 증거들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실제 폭발이 10월, 어쩌면 11월쯤에 일어났을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단서는 도시 복원 작업 중 발견된 한 낙서였습니다. 이 발견은 폼페이 역사 자체를 다시 써버릴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목탄으로 휘갈겨 쓴 이 낙서에는 로마식 날짜 표기법으로 11월 이전 16번째 날, 즉 10월 17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낙서가 굉장히 임시적인 기록이었다는 점입니다. 아마 벽화를 새로 그리기 전 작업 과정에서 잠깐 적어놓은 메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낙서가 서기 79년에 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탄으로 쓴 글씨는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당시와 가까운 시점의 기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적지에서 발견된 여러 흔적들도
이 새로운 날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을철 과일들이 신선한 상태로 발견됐고 두꺼운 옷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보통 한여름인 8월의 무더운 날씨에는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죠. 4. 폼페이의 재발견.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 이후 폼페이는 오랫동안 완전히 잊혀진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도시는 두꺼운 화산재와 잔해 아래 묻혀 있었고 정확한 위치조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죠. 비극적인 최후 역시 시간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폼페이는 영원히 숨겨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1599년 나폴리 근처에서 운하공사를 하던 한 건축가가 우연히 땅속에서 고대벽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 잃어버린 로마 도시를 찾아내기 위한 대규모 발굴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발굴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에는 체계적인 고고학 개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값비싼 유물을 훔쳐 팔기 위한 보물 사냥꾼처럼 행동했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귀중한 프레스코화와 유물들이 훼손되거나 영영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후 1748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발굴이 시작됩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기술자 카를 베버는 무너진 잔해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걷어내며 도시의 거리와 건물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집, 상점, 공공건물들을 발굴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폼페이 발굴은 엄청난 난관이 따랐습니다. 워낙 도시 규모가 거대했고 제거해야 할 화산재와 잔해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첨단 기술이 발전한 지금도 도시 전체의 약 3분의 2 정도만 발굴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발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발견 중 하나는 화산재 속에서 발견된 빈 공간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공간은 사람의 몸이 썩어 사라진 자리였던 겁니다. 고고학자들은 그 빈 공간에 석고를 조심스럽게 부어 넣었고 그 결과 희생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그대로 재현한 석고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죽는 순간의 자세와 표정까지 그대로 남아있었죠. 발굴이 계속될수록 그들의 삶과 이야기도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폼페이의 재발견은 우리에게 2000년 전 로마인들이 실제로 살았던 거리를 직접 걸어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화산 폭발 직전의 폼페이를 거의 그대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5. 폼페이의 체계적인 발굴. 폼페이에 대한 본격적인 체계 발굴은 18세기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 고고학자들은 도시의 약 3분의 1을 발굴해냈고 덕분에 고대 로마인의 일상을 아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희생자들의 시신이 죽은 순간 그대로 보존된 채 발견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발굴 지역이 바로 레지오 9입니다. 이곳은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구역이지만 그동안 완전히 탐사되지 않았던 지역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새로운 발굴은 인슐라 10 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이곳에는 대형주택 2채와 빵집, 세탁소, 그리고 여러 공방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1888년에 한 차례 발굴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작업은 중간에 중단됐고 기록도 제대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고학자들은 인슐라 10의 구조와 역사, 건축 양식, 장식, 그리고 용도를 완전히 밝혀내기 위해 다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굴이 진행될수록 폼페이 시민들의 삶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레지오 9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고, 어떻게 일했고, 또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6. 폼페이의 빵집과 고대 피자 프레스코. 고대 폼페이의 골목길에는 언제나 갓 구운 빵 냄새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벽돌 화덕이 있는 빵집들에서는 하루 종일 빵이 구워졌고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소식을 공유하며 음식을 즐겼습니다. 즉 빵집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중심 같은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레지오구의 한 빵집에서 고고학자들이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됩니다. 화산재 속에서 부분적으로 보존된 화덕과 제분시설이 발견된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옆에 있었습니다. 벽면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프레스코화가 남아있었던 거죠. 그 그림에는 생선, 가금류, 대추야자, 석류 같은 재료가 올라간 납작한 빵들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무려 2000년 전 음식 그림이었던 겁니다. 마치 손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카운터 위에 음식을 진열해 둔 것처럼 그려져 있었죠. 빵은 바삭한 도우 위에 다양한 토핑이 올라간 형태였습니다. 석류, 생선, 닭고기 같은 재료는 당시 로마 요리에서 흔히 사용되던 것들이었는데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그림 속 재료 하나가 마치 파인애플처럼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파인애플은 당시 지중해 지역에 존재하지 않았던 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가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환대를 상징하는 솔방울이라고 주장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석류나 향기로운 시트론 열매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정확한 정체가 무엇이든 이 프레스코화는 당시 폼페이 사람들의 식문화를 아주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납작한 빵들은 오늘날의 나폴리 피자처럼 매일 다양한 재료를 올려 먹던 음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7. 레지오나인 세탁소에서 발견된 비극적인 흔적. 유명한 프레스코화가 발견된 이후에도 발굴은 계속 이어졌고, 연구팀은 점점 더 충격적인 발견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고학자들은 레지오나인의 오래된 거리들을 조사하던 중 약 2000년 전 사용되던 도구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작은 세탁소를 발견했습니다. 이 세탁소는 과거에 굉장히 분주한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옷을 빨고 염색하고 뜨거운 캄파니아의 햇볕 아래에서 옷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두꺼운 벽 안쪽으로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난처는 결국 화산재에 덮인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가장 충격적인 유물 중 하나는 3명의 희생자 유해였습니다. 그들은 옷을 세탁하고 염색하던 방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3살에서 4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아이 1명과 성인 남성 2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1명은 양모망토를 입고 있었죠. 아이의 시신은 나무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성인 2명은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근처 바닥에서 발견됐습니다. 화산재 속에 그대로 감싸인 채 보존된 시신들은 인류학자 팀에 의해 정밀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은 CT 촬영과 엑스레이, DNA 검사 등을 이용해 이들의 나이와 성별, 건강 상태, 서로의 관계까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남자아이였고 성인 2명 역시 모두 남성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젊은 남성은 척추 압박 흔적이 발견됐는데 이는 오랜 육체 노동을 했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반면 나이가 더 많은 남성은 체격이 건장했고 수염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두 성인은 혈연 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안타깝게도 아이의 DNA는 추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아이와 양모망토의 존재를 근거로 이들이 부유한 가정과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발견은 폼페이 사람들이 겪었던 비극을 굉장히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화산 폭발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잔혹했는지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화 벽화와 불타버린 가구들. 발굴 과정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발견도 이어졌습니다. 한 주택의 중앙 공간에서는 매우 아름다운 프레스코화 2점이 발견됐는데 이 그림들은 로마와 그리스 신화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예술적 수준도 굉장히 뛰어나서 고대 폼페이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넓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벽화에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아르고스 왕 다나오스의 딸 중 한 명인 ним프 아미모네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생생한 표정과 움직임 덕분에 마치 신화 속 장면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벽화들은 당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와 신화를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화만 발견된 게 아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화산 폭발 당시 불에 타버린 가구 흔적들도 함께 발견했습니다. 불에 그을린 나무 상자와 테이블 등이 남아 있었죠. 연구진은 이 화재가 당시 사용 중이던 빵 화덕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8. 레지오나인 대저택의 화려한 흔적. 레지오나인에는 빵집이나 상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뒤편에는 당시 상류층이 살았던 화려한 대저택들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저택들은 엄청난 신화벽화로 장식돼 있었고 지금도 발굴 작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고고학자들은 화산재와 암석 아래 묻혀있던 저택들을 하나씩 드러내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아름답게 꾸며진 아트리움과 고급 가구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 로마 저택에서는 그리스 신화를 묘사한 인상적인 벽화가 공개됐습니다. 벽화에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아르고스 왕의 딸 아미모네를 쫓아가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인물들의 표정과 옷자락 표현이 너무 생동감 넘쳐서 마치 벽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는 불에 타고 무너진 목재 가구 흔적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상자와 테이블, 선반들은 무너진 천장과 벽 아래 뒤집힌 채 발견됐고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급하게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쳐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빌라에서는 여전히 선명한 색을 유지한 신화 벽화들도 발견됐습니다. 이 벽화들에는 그리스 신들과 함께 호메로스의 서사시 장면들도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영웅 오디세우스가 세이렌의 위험한 유혹을 뚫고 항해하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벽화 조각들은 레지오나인 상류층 저택들의 화려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당시 폼페이 귀족들이 어떤 문학과 전설에 매료돼 있었는지도 알 수 있게 해주죠. 발굴이 계속될수록 더 많은 생활 흔적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들은 화산재가 도시를 덮은 바로 그 순간에 멈춰 있습니다. 풍요롭고 화려했던 레지오나인의 저택들은 지금도 당시 상류사회의 부와 미적 감각을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 화산 속에서 발견된 신생아와 임산부.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참사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 아픈 발견 중 하나는 신생아와 임산부의 유해였습니다. 이 발견은 화산 폭발 속에서 가장 약한 존재들이 어떤 공포를 겪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한 여성의 시신 옆에서 갓 태어난 아기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장면을 보고 그녀가 재앙 한가운데에서 출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임산부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석고 모형에는 둥글게 나온 배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조사 결과 그녀는 약 30주 정도의 임신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마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와 아이는 모두 화산 폭발 속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10 폼페이 건축가들의 놀라운 기술력. 레지오9의 이야기는 화려한 건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바로 공사가 진행 중이던 건축 현장이었습니다. 화산 폭발 순간 그대로 멈춰버린 공사 현장이 거의 완벽한 상태로 보존돼 있었던 겁니다. 특히 최근 인슐라텐 지역 발굴에서는 당시 로마인들의 뛰어난 건축 기술과 공학 지식이 드러나는 수많은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이 현장은 마치 현대의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되다가 갑자기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구들은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 건축 자재들도 사용 직전 상태로 쌓여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곳이 빵집 근처 주택을 개조하던 공사 현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그 빵집에서는 노예들과 노동자들이 제분기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의 중앙 공간인 아트리움은 하늘이 일부 보이도록 열려 있었고 계단 근처에는 건축 자재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 계단은 손님 접견 공간인 타블리눔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흥미로운 건 그 공간 벽면에도 그리스 영웅 아킬레우스를 묘사한 신화 그림이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근처 벽에는 목탄으로 적어놓은 로마 숫자 메모들도 발견됐습니다. 연구진은 이것이 당시 작업자들이 남긴 작업 기록이나 계산 메모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여러 건축 도구들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이런 평범한 도구들은 오히려 당시 노동자들의 실제 작업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납추 중 일부가 추 역할을 하는 수직 측정 도구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벽을 완벽하게 수직으로 세우기 위해 사용했던 아주 단순하지만 뛰어난 기술이었던 거죠. 최근에는 발굴 지역과 미발굴 지역 사이의 물 흐름을 조절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11 폼페이의 다른 구역들. 지금까지 우리는 레지오9의 놀라운 발견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거대한 폼페이 도시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폼페이는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특징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오래된 구역 중 하나인 레지오1은 성벽 근처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폼페이의 부유층 시민들이 살았고 화려한 모자이크와 정교한 프레스코화로 꾸며진 대저택들이 많았습니다. 레지오2로 가면 도시의 대표적인 오락시설들이 등장합니다. 극장과 신전, 그리고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었죠. 반면 일반 시민들의 소박한 집들과 창고, 상점들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국 각지에서 온 상품들이 거래됐습니다. 레지오4는 폼페이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활기 넘치는 포럼 광장과 웅장한 바실리카, 그리고 거대한 유피테르 신전이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죠. 그 근처의 레지오5에는 과수원집과 검투사의 집처럼 유명한 대저택들이 있었습니다. 정원 그림으로 장식된 화려한 아트리움도 발견됐습니다. 레지오6에는 목욕탕과 휴식시설들이 있었고 레지오7에는 여행객들을 위한 숙소와 여관들이 많았습니다. 레지오8은 상업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빵집과 선술집, 공방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도시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지오9. 이곳에서는 엄청나게 부유하고 화려한 건물들이 발견됐습니다. 모자이크와 프레스코와 조각상으로 장식된 이 공간들은 폼페이 상류층의 화려한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폼페이는 단순한 유적지가 아닙니다. 역사와 예술, 과학이 모두 담긴 거대한 보물창고 같은 곳이죠. 도시의 모든 구역은 고대 로마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남기고 있습니다. 베수비오 화산은 단 하루 만에 폼페이를 파괴했지만 발굴 작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도시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씩 세상 밖으로 꺼내고 있습니다. 12포옹하는 연인들. 20세기 초 고고학자들은 폼페이 유적 한가운데서 굉장히 인상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숨진 두 사람의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화산 폭발 직전 마지막 순간이 그대로 보존돼 있었죠. 처음 연구자들은 이들이 연인이거나 혹은 두 여성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정밀 DNA 분석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혈연 관계가 없는 두 남성이었던 겁니다. 정확한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폼페이에는 수많은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한 남성이 도망치다가 거대한 돌에 머리가 깔려 죽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발견 당시 그의 몸 근처에는 엄청난 크기의 돌덩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폼페이에서 가장 운이 없는 남자로 불리게 됐죠.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가 이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과학자들이 유해를 다시 정밀 조사한 결과 남성의 두개골은 완전히 멀쩡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 남성은 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화쇄류 때문에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엄청난 고온의 화산가스와 새가 순식간에 폐를 덮치면서 숨을 쉴 수 없게 됐다는 거죠. 당시 폼페이 시민들이 얼마나 끔찍한 공포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더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3 미스터리의 빌라. 폼페이 외곽에 위치한 미스터리의 빌라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저택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웅장한 빌라는 특히 화려한 프레스코화로 유명한데 많은 학자들이 로마 시대 최고의 벽화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건 방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벽화입니다. 이 벽화에는 오랫동안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수수께끼 같은 장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표현된 이 그림은 어떤 비밀 종교 의식의 입문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것이 술과 풍요의 신 디오니소스와 관련된 의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벽화 속에는 의식을 위한 춤, 상징적인 체벌 장면, 그리고 복잡한 감정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방이 정확히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를 두고 지금까지도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공간이 여성들을 위한 디오니소스 비밀의식 입문 장소였다고 주장합니다. 14 폼페이의 유령 전설. 해가 지고 폼페이 유적에 어둠이 내려앉으면 도시 전체에는 묘한 정적이 흐른다고 합니다. 사실 폼페이는 완전히 조용한 곳이 아니라고요. 밤이 되면 이상한 현상들이 유적 곳곳에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기묘한 이야기는 18세기 발굴이 시작된 직후부터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당시 발굴 작업자들 중 일부는 화산재 아래 깊은 곳에서 사람들의 신음소리 같은 걸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죽은 자들이 자신의 안식처가 방해되는 것에 항의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밤이 되면 로마 시민들의 유령이 폐허 사이를 떠도는 모습을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1920년대에는 한 미국인 부부가 폼페이를 방문했다가 무서운 일을 겪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인이 스타비아나 거리 근처를 걷다가 갑자기 몸을 굳히더니 유창한 라틴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곧 닥칠 재앙을 경고하는 말을 외친 뒤 그대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린 후 그녀는 자신에게 로마 여성의 영혼이 들어왔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뒤로 수많은 초자연 현상 연구가들이 폼페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폼페이의 유령들이 아직도 그 마지막 날을 반복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이 장소에 묶인 채 죽기 직전의 공포와 고통을 끝없이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죠. 화산재 속에서 발견된 시신들의 뒤틀린 자세 역시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석고 모형의 수수께끼. 폼페이 비극을 상징하는 가장 충격적인 유물 중 하나는 바로 희생자들의 석고 모형입니다. 이 석고상들은 사람들이 죽는 순간의 자세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당시 사람들이 어떤 공포를 겪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방식은 이탈리아 고고학자 주세페 피오렐리가 개발한 기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초기 발굴 작업 중 피오렐리는 굳어버린 화산재 속에 사람 몸 형태의 빈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공간에 석고를 부으면 희생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복원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그는 조심스럽게 액체 석고를 빈 공간 안에 흘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석고가 굳은 뒤 주변 화산재를 제거하자 희생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놀라운 건 단순히 자세만 남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표정과 옷주름, 심지어 고통스러운 몸짓까지 그대로 보존돼 있었던 겁니다. 16제 속에 남겨진 충직한 개. 폼페이에서 발견된 유물 중 가장 가슴 아픈 발견 중 하나는 쇠사슬에 묶인 채 죽은 경비견의 석고 모형입니다. 이 개는 화산 폭발 당시 기둥에 묶여 있었고 결국 도망치지 못한 채 화산재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석고 모형은 1974년 11월 20일 발굴됐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개가 마르쿠스 보누스 프리무스라는 부유한 폼페이 시민의 반려견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인 프리무스는 위험을 느끼자 급히 도망쳤지만 개는 아트리움에 쇠사슬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함께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아트리움은 원래 빗물을 모으는 공간이었죠. 안타깝게도 개의 처절한 몸부림은 실패로 끝났고 충직한 동물은 결국 화산재 속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레지오 9에서 발견된 수많은 유물 중 어떤 이야기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까?